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보면 일단 천정을 뚫었던 시세로 주변을 놀라게 했던 곳들이 완연한 약세장을 보이는 건데, 이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기미가 추석 이후로부터 대장단지들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도미노 현상의 첫머리는 대장단지, 캡틴 아메리카스러운 휘장을 아파트 간판에 걸고 있는 매머드 단지들의 약세장, 이게 모든 변화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특히 증시에서도 이런 기미가 아주 확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상황을 보면 이 동네도 잠시 잠깐 증시가 올라버리다가 그냥 슬며시 빙점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미국이 역시 침체로 가는 모습은 분명한 베일을 벗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연준에선 절대로 아니다, 양팔로 X자를 선명하게 딱 긋고 부정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맞다이를 뜨는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영락없이 그동안 허리가 부러지도록 타이어에 바람을 엄청나게 넣었던 뽐뿌질도 디스크 걸리겠다, 디스크.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빅테크 상황은 날마다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영락없는 비실거리는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짝 오른 장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MS가 최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반독점법, 그러니까 한 회사가 싸그리 시장에서 아귀 입을 벌리고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상황을 미국 법원은 용납을 하지 않죠. 싹쓸이 반대 법안이 첨예하게 살아있는 나라인데, 아니 콜 오브 듀티나 디아블로 4 같은 대형 게임들을 론칭하면서 게임 업계의 모든 수익을 빨아들이는 두 회사를 그냥 한 입에 털어 넣으려 하니 비용 면에서도 92조가 넘는, 정말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돈 많은 기업이라 해도 이건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인데, 디스크 걸리기 딱 좋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엑셀 밟고 직진한 까닭에 거의 게임 업계는 MS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버렸는데, 일본의 소니와 중국의 텐센트에 이어서 우뚝 3위로 갑자기 거성이 되어버린 까닭에 이렇게 시총에서도 나머지 기업들은 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만 뻘건 물을 유일하게 켜고 있죠.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6이 상당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주가도 쑥쑥 올라가더니만, 막상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자마자 흑비를 맞고 있는데, 당초 생성형 AI, 그러니까 자율적인 인성을 가질 정도의 딥러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핸드폰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건데요. 당장 아이폰 16에는 탑재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중에 베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단적으로 AI가 없는 아이폰 16이 된 건데, 그러니 시장에선 역대급 미완성이라는 혹평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아니 무리만 AI폰이면 이걸 어쩝니까? 아무리 다음 달에 베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많을 수밖에 없게 보이는데,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는 엄청나게 높은데 그 기대에 필적할 만한 실적 혹은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오던 기술주들은 나스닥 전체를 위태위태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가뜩이나 실적 악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게 만들었으니, 앞으로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 있을 기준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살짝 오를 수 있으나 이후로 금리 버튼을 누른 이래로 가장 맥을 못 추는 장세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이 미국 국채가 지금 침체 국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물 10년이 원래 단기물 2년보다 낮은 금리 수치를 거의 2년간 보여왔었는데, 원래는 10년물이 연수 따라서 높아야 되고 2년물이 낮아야 하는 건데,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금리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완전히
역전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렸다는 거.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데 이게 또 정상이 아닌 게 10년물은 물가와 경기에 민감하고 2년물은 기준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10년물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다는 건 확실히 이 경기 국면에서 미국이 침체로 갈 수 있는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란 얘기죠. 미국의 물가와 경기 국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채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거의 뭐 미국 국채의 거울에 비치는 단면이라 보면 됩니다. 10년물 높고 2년물 낮습니다. 역시 한국적 상황에서도 지금 경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자체 발전기를 감아 돌리는데 상당한 렉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서 주담대 금리가 높아진다는 자극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또 낮아지면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올 수 있다는 반대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얘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표가 되는 건데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일단 국내 내수 경기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이게 뭐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정글 같은 느낌도 들고, 내수 회복이 지연 상태에 있다는 KDI 보고서와는 또 다른 온도차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지표상으로 느껴지는 온도차,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폐업 정도를 보면 내수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단순 수치로만 볼 때도 자영업 10군데 중에 8곳이 폐업을 하면서 셔터를 내리는 곳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무려 79.4%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2013년 대비 무려 86%가 넘어가는 수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내수 경기 자체에 비상등이 깜빡깜빡 들어온 수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내수 경기의 부진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내수라는 자체 발전기가 돌지 않을까?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거창하게 뭐 고금리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개개인이 너무 빚에 충만해지다 보니까 너무 충만해졌어. 이게 그냥 그렇게 빌려간 돈들이 손가락으로 톡 하고 건드리면 밑으로 동전이 주르륵 쏟아질 듯한 꽉 찬 돼지저금통과 같은 부채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만 들여다봐도 뭐 그냥 그래프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과 주담대 사이의 간극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부채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려간 돈들. 지금 미국은 증시가 최고의 기술주들의 몰입된 자본들이 앞으로의 실적 여부를 멱살 잡아가면서 뺄까 말까 뺄까 협공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은 역시나 콘크리트 자본이라서 그냥 아파트에 묻어둔 돈들이 모두 부동산 한 곳으로 쏠려 들어간, 다른 금융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이 자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중국이 이렇게 유사한 부동산 구조로 가다가 죄다 뭐 부동산 자금 박살 나버리고 부동산 재벌들 청산 명령까지 받아둔 상태인데, 국내 부동산 역시도 이런 수순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은 한 바구니에만 담겨져 있어서 위험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PF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등급을 새롭게 그레이드를 매기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되는 곳들, 유의 혹은 부실이라는 등급 판정을 받은 곳들의 자금 규모가 21조가 넘는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상황을 더더덜더 말고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는 액수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도 그냥 PF로 넘어가는 돈들이면 다행이네. 그만큼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본 PF는. 그러나 브릿지론, 그러니까 본사업 PF로 넘어가지 못한 자금 규모가 16조 9천억이라는 사실 또한 충격적인 건데, 이 데이터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부실로 휘청거리게 되면 뭐 엄청난 여파를 던져줄 수 있는 사태가 터지고 마는 거죠.
당국에서는 아직 건설사가 망한다는 수준으로 가는 액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시행 단계 전에 브릿지론 상태에 이렇게 자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뭐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버릴 텐데 자칫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수술은 타이밍인데 얼마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잘라내느냐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만기 연장, 급전 투하 등등 여러모로 망하기 직전에 업체들을 백업을 해준 것이 도리어 엄청난 자금 손실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동산 PF는 자기 자본 3%에 남의 돈 97%를 얹어놓은 사업인데 고스란히 뭐 부채가 어떻게 부실로 내리꽂힐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단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천정을 뚫으려 했던 두 달간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런 불안정한 자본 바탕 위에서 호가, 실거래가, 매매가, 전세가 등등 시장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가격표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여놓는 모래성 쌓기를 해왔는데 이 고스란히 PF 문제가 아파트 가격에 직격탄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심리에는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물고 따라다니는 아파트 가격, 당연히 뭐 저격에 가까운 충격으로 휘청거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KB에서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파이프 오르간 형태로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결국 지방은 싸그리 플랫되고 있고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수도권 유일하게 서울만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다들 돈으로 묶여있는 관계라서 한 명만 잘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장세가 결국에는 하향세로 굳어진 곳들이 서로 간에 끌어내리는 역으로 맺히는 고드름 장세로 변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하향세는 서울이 0.16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역시도 뭐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죠. 초반에 미국 나스닥 장세의 모습과 어찌나 닮아 있는지 결국엔 전체적인 하락세 분위기는 결국 남아있는 상승세까지도 잠식시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이후에 얼마나 부동산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질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리커처,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은 추석 이후 그리고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이 본격적인 발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진다는 것, 현실적인 부분, 이게 한국 부동산 부분과 멀티버스 너무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 감소, 가격 저하 등의 영향들이 굵직한 단지로부터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수도권을 점점 저격하는 범위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